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전선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상승세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또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매수 심리도를 지금 자극을 시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개인 투자분들도 최근에 추격으로 많이들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사이트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은 좀 대한전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핵심 투자 체크 포인트는요, 전력망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추격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 1분기 분기 최대 실적, 그리고 수주 잔고에 대한 이야기, 밸류 부담에 대한 이야기, 이 네 가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든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사이트 항상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나 섹터들 있죠,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서 추후에 또 이렇게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서론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AI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의 병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커지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전선이 거의 하루에 10% 이상까지도 움직인 경향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특히 4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조 원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죠. 자, 그럼 왜 지금 우리가 대한전선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들을 좀 놓고 봤을 때 답은 뭐냐? 1분기 영업이익이 604억 원, 이거보다도요, 초고압, 그리고 해저, HVDC 쪽에 대한 밸류 체인이 실제 마진을 바꾸기 시작을 했냐,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프리미엄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대한전선의 이슈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게 될 경우, 사실상 IEA가 전력망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요, 케이블에 대한 조달에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변압기가 최대 4년 정도가 걸리고요, 직류 케이블은 5년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밴드 자체는 2년에서 5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밴드를 좀 길게 보면. 그러면 이 케이블의 가격 같은 경우도요, 2019년 이후에 거의 2배 이상, 그리고 전력에 대한 변압기 가격도 거의 75%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AI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빨리 지어지는데 뭐가 되는 거죠? 전력망은 늦게 깔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차이에 결국 공급자 우위에 출발점이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서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전선의 우리가 실적도 한번 체크는 해야 됩니다. 일단 대한전선이 4월 29일 기준으로요, 올해 1분기 매출이 1조 834억 원, 영업이익은 604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 대비 매출이 26.6%, 영업이익은 122.9%가 증가를 한 수치예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결분기 최대치를 지금 작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규 수주 같은 경우가 7,340억 원, 그리고 수주 잔고는 3조 8,273억 원이죠. 지금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AI 데이터 센터의 초과압 프로젝트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실적을 견인을 시키고 있다는 게 실적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분기에 대한 최대 실적이 아니라 마진 구조 변화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초과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프로젝트가 실적을 견인을 해주고 있는 핵심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마진 구조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잔고가 105% 급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1년치도 확보를 해둔 상태죠. 자, 연매출 기준과 수주 잔고를 놓고 봤을 때 전년도 연매출보다도 뭐죠? 큰 일감을 이미 대한전선은 선 확보를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단순 물량이 아니라 마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수주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잔고 자체가 올해랑 내년에 어떤 마진으로 매출 인식을 시킬 수 있냐, 이게 가장 이제는 관전,
키워드가 된 거죠. 지금 수주잔고에 대한 커버리지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요. 수주잔고에 대한 커버가 100%를 넘어선 상황이죠. 수주잔고도 이미 3조 원 넘게 쌓이고 있으면서 최고치까지도 경신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4조 원 돌파가 다음 재평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 여지도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한전선의 사업 구조도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초고압 HVDC 육상 케이블은 미국, 싱가포르 전력망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으로 잡히는 가장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죠. 자, 그런 다음에 대한전선이 4월 28일 신안 쪽에 154K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이미 수주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회사인 대한오션웍스와 생산과 운송, 시공을 함께 수행을 하는 구조죠. 자, 그리고 말 그대로 케이블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전선 자체는 다리 자재도 만들고요. 그리고 배로 실어 나르고 바다 밑에 직접 까는 회사로 바뀌는 그림이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LX 코리아 2016에서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525K 볼트급의 HVDC 해저 케이블의 시제품부터요. 팔로스 포설선 그리고 640K 볼트의 HVDC 그리고 400K 볼트의 초고압 교류 해저 2공장 역량도 같이 제시를 한 겁니다. 뭐가 굉장히 많아요. 대한전선이 지금 제품을 공개한 부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송정민 부회장 같은 경우도 2월 행사에서요. HVDC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이랑 턴키 솔루션 역량으로 해외 HVDC 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키겠다라고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인 견해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구조적인 사업 체질부터 사업에 대한 역량 그리고 밸류체인 부분들을 전부 다 바꿔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사와도 비교도 한번 체크는 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요. 프리즈미안 쪽이랑 좀 체크를 해서 놓고 봤을 때 지금 프리즈미안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 매출이 52억 1,800만 유로죠. 그리고 세전 영업이익이 6억 100만 유로고요. 마진율이 한 14.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OPM이 지금 5.6%이기는 해요. 사실상 OPM만 비교를 하면은 글로벌 톱티어와의 약 한 2.5배 정도의 격차가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작년 OPM 3.5%에서요. 5.6%로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저는 방향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프리미엄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마진에 대한 방향성만 명확하게 잡혀준다면요. 이후에는 수주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대한전선의 기술력만 입증이 된다면은 이 OPM은 저는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장은 계속해서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망설이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1분기 호실적에서 구리 가격이랑 고수익에 대한 프로젝트 집중 효과가 같이 섞여 있다라는 구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죠. PR이 지금 100배대, PBR이 6배대. 이건 사실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저랑 HVD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캐파는 아직 2027년 이후 확인 구간이라는 거죠. 특히 하나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매출 빅스 변화랑 런던 금속 거래소 가격 상승 효과 희석 가능성을 같이 짚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 잔고가 3조 8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이미 경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한 해저 턴키부터 그런 다음에 베트남 400K 볼트의 공장 그리고 해저 2공장이 동시에 붙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프리미엄의 근거입니다.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리스크를 감안을 해도 전력망에 대한 병목수의 중심은 뭐죠? 초고압, 해저, HVDC 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쪽을 이미 대한전선이 중심축으로 잡고 이동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결국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체크를 하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올해
단기 보고서에서요. 올해 1분기 OP의 5.6%가 상반기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내년에는 대한비나 400kV에 대한 공장부터 해저 2공장 가동 여부가 중장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상반기 OPM이 5%대에 머물고요. 수주 잔고가 4조 원을 넘어서면은 대한전선은 전선에 대한 단순 제조로 회사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전력망에 대한 EPC형의 추격자로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2분기에 구리 효과가 빠지면서 마진이 3, 4%대로 돌아가면요. 1분기 급등분의 부담으로 일부 단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저는 긍정 시나리오에 조금 더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 그리고 사업에 대한 트렌드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현 상황에서 대한전선의 밸류도 한번 체크는 해야겠죠. 일단 하나증권이랑 유한타증권이 4월 30일에 목표가를 6만원, SK증권이 6만 1,000원이고요. 메리츠증권은 한경 컨센서스 기준으로 7만 6천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4개 평균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6만 4,25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월 30일 기준으로 종가로만 딱 놓고 봐도 위로 대략 14% 정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제 계산도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대한전선의 시총이 지금 10조를 살짝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SK증권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1,880억 원 예상을 하고 있죠. 이걸 나누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55배 정도가 나와요.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제 적정 접근 범위는요. 올해 1분기 OPM이 5.6%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럼 저는 대한전선은 6만 원에서 한 6만 4천 원 정도 이게 가장 적정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플러스로 수주 잔고가 만약에 4조 원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해저 턴키 추가 수주가 같이 붙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7만 원까지도 재도전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고려를 할 땐 방향은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분기 마진이 꺾이게 되면요. 지금의 10조라는 시총 자체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올해 상반기 OPM 수주잔고 4조 원 돌파 이게 대한전선의 가장 핵심적인 단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전선은 여기까지 좀 인사이트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분석한 이 인사이트랑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을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의 인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부분들을 좀 잘 결합을 시켜가지고 꼭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준 부분들이 100%뭐 좋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뭐 그걸로도 만족을 하니까 언제든 여러분들 필요하신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들은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굉장히 제가 체크를 해서 추후에 또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 여러분들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